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전 수업에 설명한 그 배열에 대해서 벌써 자세하고 약간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는 지금 당장 이해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예제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우선은 넘어갈 예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메소드에서 배열을 리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메소드에서 배열을 왜 리턴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은 보통 우리가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좀 큰 배열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초기화 작업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초기화 작업을 원래 그 메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메소드로 만들어 갖고 초기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다가 리턴을 해서 메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은 일종의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전 수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레퍼런스 타입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열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시작 주소 값만 리턴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리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하여간에 우선 메소드에서 배열을 리턴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리턴 받는 배열의 타입과 일치가 되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에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해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돼요. make array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우선 int array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생성과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자, 우선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사용되어지는 배열 타입과 동일한 리턴 타입을 가져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열을 만들 때 역시 동일한 타입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이 템프라는 그 레퍼런스 타입 역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make array라는 메소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자 new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인티저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준 다음에 그 시작 주소 값을 템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프의 값을 갖다가 레퍼런스 시작 주소 값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4개의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주소 값이에요.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 값을 리턴을 한다는 거. 그리고 리턴된 값은 어디에? int array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int int array 이걸 그냥 여기다 사용한 거 거의 똑같아요. 이 경우에는 뭐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자, 배열의 이름은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일반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거. 거기에는 뭘 저장할 수가 있어요? 주소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레퍼런스 타입에는. 자, 그 다음에 make array라는 메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템포라는 레퍼런스 타입에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인트를 저장할 수 4개의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리턴하면서 이 시작 주소 값은 템포를 리턴했기 때문에 요거와 똑같은 주소 값이 여기에 복사가 된다는 거 int array에. 자, 그런데 요 템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는 소멸이 된다는 거. 더 이상 밖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int array 첫 번째 int array 5를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코드는 보여지질 않지만 뭐 6, 7, 8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번 예제는 배열을 리턴하는 자바 프로그램 소스인데요. 이전 예제하고 약간 차이점은 배열을 생성을 하고 메소드 안에서 배열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수 4개를 가지는 1차원 배열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1, 2, 3, 4로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을 리턴을 하는 make array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메소드로부터 배열을 전달받아 값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메소드는 배열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리턴을 받아서 어디에 저장이에요? int array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메인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메인 메소드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시작 메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이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메인 메소드의 원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보이고요. 우선 다른 클래스에서 메소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퍼블릭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스태틱을 사용하면 객체 생성 전부터 호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객체 생성 전에 이미 할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void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메소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void를 사용하면 리턴 값이 없은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main 메소드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인 메소드는 문자열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개 변수 타입은 문자열 배열이어야지 된다는 거. 이건 역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열 배열은 스트링,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저장하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메인 메소드에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메인 메소드에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령 행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벌써 자바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클래스를 갖다가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데, 클래스 이름 뒤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에 구별된 매개 인자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3개의 인자를 갖다가 전달하는데요. 어디에?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데요. 자, 매개 변수의 타입은 스트링 배열이에요. 스트링 배열 타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배열에 저장이 되는데, 그 배열은 각각 뭘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링을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인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스트링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주소는 어디에? 매개 변수에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 카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args.length는 당연히 3개의 인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3이란 숫자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argument에는 바로 abc라는 스트링이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3이라는 스트링이에요. 세 번째는 5.7이라는 스트링이 전달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메인 메소드의 인자를 전달할 때는 우선 run 메소드, 바로 run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run 메소드에서 run configuration 항목에서 run configuration을 실행시키면 이런 대화창이 나타나죠. 그 항목에서 메인 메소드의 프로그램 인자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메인 메소드의 인자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세요. 자, 따라서 다음 예제는 메인 메소드에서 명령행에서 인자들을 프로그램에 전달해서 일종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 20.5, 88.1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갖다가 인자로 전달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트링으로 전부 들어온다는 거. 따라서 우선
인자의 개수만큼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인자의 개수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점 length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자로 들어온 숫자들을 뭘로? 더블 실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더블 점 parse 더블이라는 더블 객체에서 정의된 parse 더블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따라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프로그램은 이 메소드는 뭐 단순하게 여기서 읽혀진 인자로 들어온 데이터를 갖다가 실수로 변환시키는 단순한 메소드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더하면 2 더하기 20.5 더하기 88.1을 해갖고 최종 결과값은 뭐가 나요? 110.6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자바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컴파일 오류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문법에 맞지 않았을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발견이 되고요. 모든 컴파일 오류는 이때 이미 다 발견이 된다는 거. 반면에 컴파일 오류는 문법에는 다 맞게 작성을 했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 중에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혹은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예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제로는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 무한대 값이 나오죠. 따라서 컴퓨터는 이런 숫자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행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열보다 큰 인덱스로 배열의 원소를 접근하는 경우, 혹은 배열 값보다 작은 값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마이너스 값이죠. 그럴 경우 역시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파일 입출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읽으려고 할 때 역시 예외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한 첫 번째 과제에서 정수 입력을 기다리는 코드에서, 그러니까 스캐너에서 정수가 입력이 안 되고 문자가 입력된 경우 우리가 또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외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실행 오류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바 플랫폼이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해서 이 경우에 응용 프로그램이 그 예외를 처리하지 않으면 응용 프로그램이 강제가 종료가 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나눗셈 공식이 있는데요. 나눗셈 연산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0을 분모를 0으로 했을 경우 여기에 보면
exception in thread main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산수 예외라는 용어가 되겠죠.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면 divide by zero라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강제 종료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강제 종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것을 해야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바에서 혹은 C++나 C++에는 이 try catch라는 문장이 있어요. 뭐 finally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try catch finally 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행문은 try 블럭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키워드 tr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괄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다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행문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면 catch라는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처리할 예외 타입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쪽으로 와서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캐치 블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finally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여기에는 예외 발생과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문장을 이 finally 블럭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예외에 따른 제어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try 블럭에서 여기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실행문을 수행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캐치 블럭으로는 안 가요. 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finally가 있으면 finally 블럭문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실행문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 try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컨트롤이 어디로 갔냐면 캐치문으로 간다는 거죠. 캐치 블럭으로 가서 이 안에서 예외 처리문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finally 블럭으로 가서 이 안에 있는 실행문을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바 예외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이 테이블에는 자주 발생하는 예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전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현재 제가 설명한 거는 정수를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와 그 다음에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할 시 발생하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따라서 다음 예제는 정수를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arithmetic exception을 처리하는 예외 처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try 블럭 안에 나누기 연산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만일 이게 0으로 나눴을 경우 어디로 갔냐면 바로 arithmetic exception
요게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2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2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건 문법이에요. 꼭 따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스템 아웃 그냥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입력하세요 하면은 이게 true니까는 true while문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입력을 기다려서 숫자를 읽어갖고 어떻게 해요? 나누기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죠. 100 0으로 나누면 당연히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죠. 예외 처리가 되면은 여기서 다시 위로 가서 100 나누기 이번엔 5를 하면 나누기 몫은 2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꼭 보시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예외 처리. 그러니까 특히 나누기에서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예외를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는 배열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 여기서 지금 현재 5개의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을 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어레이에다가 첫 번째 저장 장소에다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0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저장 장소에 당연히 뭐예요? 1을 저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0은 0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1은 1을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2는 요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3을 저장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3을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3 플러스 4 그 다음에 아니죠. 2 플러스 3 플러스 3을 하니까 6을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가면은 역시 i 값은 4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고 요걸 실행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i 값은 4 플러스 5는 5가 되기 때문에 5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류가 예외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을 처리하는 캐치 블럭으로 가서 이걸 출력을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입력 오류 시 발생하는 예외로서 이걸 갖다 우리가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3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용자가 정수가 아닌 문자를 입력할 때 뭐가 발생하냐면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고 이걸 처리하여 다시 입력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자, 따라서 scanner next int 요게 사용자로부터 정수값을 입력을 받는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요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ry 블락 안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원래 정수값을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두 번째 예제 같이 문자를 입력하면 뭐가 발생해요? input mismatch exception이 발생을 하고 바로 캐치 블럭으로 가죠. 그러면
정수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라는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 스트림이 있는 정수가 아닌 토큰을 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R이란 걸 읽었죠? 읽었는데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원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R을 갖다가 여기서 읽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아직까지 R을 안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토큰을 읽어갖고 우선 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스캐너 넥스트를 사용을 해서 R을 읽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정수 3개를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i++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를 갖다가 덜 읽을 테니까 여기서 먼저 인덱스 값을 미리 감소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continue를 사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걸 실행을 안 하기 위해서 continue를 사용한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i++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try 문으로 들어가겠죠. 따라서 4, 6을 집어넣은 다음에는 3번을 완전하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summation도 여기서 다 합하기를 다 실행을 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루프가 끝나면 합은 15라는 값을 출력하게 된다는 거. 자, 다음은 정수가 아닌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자,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문자열이 있는 어떤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왜? 더블 코트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갖다 우리가 뭘로 취급을 하냐? 문자열로 취급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문자열을 갖다가 뭘로 변환을 했냐면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23이라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면 23이라는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 객체 인티저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정의된 메소드 parseIn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숫자로 된 문자열을 갖다 뭘로? 정수값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 메소드는 문자열로 된 어떤 숫자예요. 이건 숫자는 아니지만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실질적인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문자열은 뭐예요? 소수점이 있죠? 자,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뭐예요? 우리가 실수예요. 실수를 정수로 변환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뭐가 발생해요?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치 블락으로 가서 이걸 출력하게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출석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출석 과제는 우선 예제 3-13과 예제 3-18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 라인에서 5개의 정수를 인자로 입력을 했을 때 그 인자로 입력받은 그 문자열을 갖다가 문자열 숫자죠. 그걸 갖다가 정수로 변환을 해서 합을 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정수가 아니라 실수 문자열을 입력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강제 종료가 안 발생하고 예외를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2시 반부터 3시 40분 사이에 역시 출석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번 출석 과제는 단순히 복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겠지만 다 못하셔도 제출을 하세요. 출석 과제는 출석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셔도 출석은 해드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물론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출하시면 되겠지만 잘 모르겠어서 실행이 안 돼도 우선은 내일 수업 시간에 제출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